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70강 긴글 네 번째 강입니다. 연세대 문제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문제는 시험 시간이 120분이고요.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긴글, 깊이 있는 사고를 요구하는 어떤 글들을 요구하는 대학이죠. 학생들이 사실 연대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큰 틀에서 논술이 요구하는 바를 많이 벗어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대학과 달리 텍스트에 담겨 있는 어떤 정보가 조금 더 많지는 않고요.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조화하고 텍스트가 담고 있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충분히 독해를 하셔야 되고, 나올 수 있는 어떤 답의 가지수가 다른 대학보다는 조금 많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학이 원하는 어떤 글들을 무엇인지 한번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세대 문제는 대학에서 말하기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대학은 항상 다면사고형 논술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학은 다면사고형이 아니냐? 다른 대학도 다 똑같아요. 논술은 어떤 주제를 학생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사고하고 혹은 사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연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는 다양한 측면들을 학생이 스스로 검토하고 기획하고 생각하고 사고해낼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연대는 그걸 아예 명료하게 내놓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특정한 답을 전제해놓고 이렇게, 물론 전제는 해놓고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만 글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글들이 가능한 문제들을 내는 대학이 연세대 논술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기억에 2016년도 인문 기출 같은데요. 잠깐만요.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제가 사회 기출 문제네요. 차이와 갈등. 인문이 아니라 사회 기출 문제입니다. 연대는 인문과 사회의 어떤 문제가 구별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문제를 선택을 해두고 그냥 골라서 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거나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가나다의 핵심 논지를 비교 분석하시오. 자, 이렇게 논제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차이와 갈등의 관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전체 글을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비교를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논술 천재 교재에서 쓴 것처럼 이렇게 논제에 개념어가 들어있을 때는 표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차이, 각각의 제시문, 가나다 각각의 제시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 차이와 갈등의 관계가 가나다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그 다음에 논제가 요구한 건 비교 분석하시옵니다. 비교 분석하라. 연대는 항상 이렇게 비교 분석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석하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분석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분석을 하고 나면 뭔가 비교할 것이 생기고, 분석을 하다 보면 뭔가 쓸만한 것들이 더 나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비교를 하다 보면 뭔가 다르게 분석해야 될 것들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석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되지 않은 것이 있구나. 자, 즉 가나다를 보면서 분석되지 않은 것을 찾아서 분석한 결과 어떻게 각고 다름이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비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서술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텍스트를 읽어가는 과정에서 차이와 갈등이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된다. 차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니까 가나다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어떤 갈등이 나타나고, 차이와 갈등, 차이가 갈등으로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차이와 갈등이 비례관계인지 아닌지, 반비례관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대 논술 문제에서 비교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천자가 있으면 천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떡칠한다라는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많은 학생들이 적당히 가요약, 나요약, 다요약하고 그래서 차이가 뭐야?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쓰면 글이 평범해집니다. 채점자가 읽기에 아무리 내용상 틀린 게 없다고 할지라도 학생의 사고를 폭넓게 이렇게 보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자를 쓰는 과정에서 비교를 진짜 정말 꼼꼼히 하는구나 이 학생이,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들도록. 자,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비교의 기준이 분명해져. 비교의 기준을 최대한 많이 잡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비교를 하셔야 되고,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비교니까 어떤 차이를 범주적으로든 이분법적으로든 분명하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이것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비교와 관련해서 비교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논술천재 유튜브 강의에서 비교 쓰는 법 제가 강의 올려둔 거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요거는 이제 워크북이니까 실제 연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니까 나의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분석하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갈등, 여기도 갈등이네요. 어찌됐건 갈등의 어떤 원인, 갈등을 분석하라고 했잖아요. 누군가와 누군가가 갈등해. 그러면 갈등을 분석하면 뭐가 튀어나와야 돼요? 반드시 갈등하는 이유, 원인, 갈등의 어떤 상황이 분석이 돼야죠. 그렇지 않나요? 뭐 1차적으로 상황을 제일 먼저 씁시다. 갈등의 상황이 1차적으로 명확히 분석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지금 갈등하는 것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를 따져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한다라고 할 때는 갈등의 원인부터 정확히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심은 나다가 지닌 한계를 서술하라. 한계를 서술하라.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계를 서술하는 문제는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비판. 그러니까 제가 논제분석 연습, 논술천재의 챕터 3에 요약, 비교, 설명, 비판, 자기견의 문제 해결 등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놓았으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요. 비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일단 비판 대상의 논리가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즉, 나와 다는 도대체 어떤 주장을 어떤 이유 근거에서 하는지를 따지시고, 그것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근거가 타당한지, 그죠? 주장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따진 다음에 덧붙여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비판하는 글의 어떤 사고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지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이 접근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나다의 어떤 논의를 정확하게 찾고요. 나다는 르블롱 씨의 내적 갈등을 토대로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이 천자네요. 천자니까 일단 라의 르블롱 씨의 내적 갈등을 분석하는 거 한 300자, 그죠? 나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 300자, 다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 300자. 대략 그 내외에서 글을 가감해서 쓰시면은 크게 분량상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이번 문제를 쓰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를 바탕으로, 즉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내적 갈등을 바탕으로 보니까 나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지는구나를 지적하라는 거죠. 결국에는 르블롱 씨가 경험하는 어떤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이 이미 논제상에서 보여지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러한 어떤 갈등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찾아주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근차근 논술 문제를 풀 때 잘 푸는 방법은요, 논제를 꼼꼼히 보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지난주도 쓰게 시키고 지지난주 뭐 반이 조금 다른 반이라서 쓰게 시켰는데, 아이들 쓰는 거 보면 그냥 논술을 너무 중간식 서술형 쓰듯이 써요. 가에 뭐 있고 나에 뭐 있고 다에 뭐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에서 나오는 어떤 사건, 사고, 시소설 혹은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어떤 그 있는 그대로 어떤 지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것을 풍부하게 해석하고 다양한 관점,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기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를 하면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가나다를 어때요? 비교 분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각각의 제시문에서 차이와 갈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차이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고 텍스트를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이, 갈등, 이 둘 사이의 관계, 차이와 갈등이 발생하는 어떤 원인,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텍스트를 읽으셔야 되겠네요. 자,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행된 한 연구에 대한 설명이다. 연구자는 피시험자에게 두 화가 끌레와 칸딘스키의 그림을 보여준 후 어느 그림이 더 좋아하는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 끌레를 좋아하는 집단과 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으로 나누었다. 실험 상황에서 피험자는 실험자가 무작위로 뽑아 제시한 두 명의 피험자에게 일정한 점수를 배분해야 돼. 이때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W 집단, 그죠? 칸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 W 집단에 속해 있다고 알려줬다. 피험자는 15점의 점수를 A와 B에 배분했는데 예를 들어 A와 B는 각각 9점과 6점을 받을 수 있고 5점과 10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점을 받기는 좀 어렵네요. 그죠? 8점, 7점 아니면 7점, 8점이니까. 피험자랑 어떤 상호작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요? 즉 내가 동일한 어떤 상호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자신과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는 더 낮은 점수를 주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어떤 소속감, 동일시의 어떤 감정이 어떤 기반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사회과학적 실험 혹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나오면 그 속에서 읽어야 될 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입니다. 이런 실험이 나올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본성, 본질, 욕구, 욕망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여러분들 뭐 별로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가 인간을 대상으로 뭔가 실험을 하고 뭔가 다양한 실험들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속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무리를 지으려는 속성, 욕구, 욕망이 있구나. 어떤 집단에 속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구나를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가에는 선호도의 차이가 있죠. 선호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끌레를 좋아하냐 칸딘스키를 좋아하냐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선호도의 차이가 어떤 상호작용이 없죠.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냥 나와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 사람들한테 더 높은 점수를 줬죠. 그러니까 선호도의 차이가 어때요? 더 높은 점수를 줬으니까 점수의 차이로 연결되죠. 근데 이 점수의 차이는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호도의 차이와 점수의 차이는 어떤가요? 갈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여기 쓸게요. 여기 올려둡시다. 독해를 하실 때 어떤 선호도의 차이가 점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그것은 당연히 야, 넌 왜 나한테 점수를 이렇게 낮게 줬어? 어떤 갈등으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은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선호도가 다른 사람들끼리 어떤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네요. 자, 그러면 이런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어떤 소속감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기업에서 다국적 기업이네요. 그죠?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 자, 이 다국적 기업은 어때요?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모든 인종이 대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 인종이 있고 소수 인종이 있는 겁니다. 다수 인종과 소수 인종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조직 내 갈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 이런 연구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을 보아야 된다? 인간의 어떤 특징, 욕구나 욕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특징을 가진 존재인가를 여러분들이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진 존재다. 뭐 이렇게 읽어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에서 어떤 실험, 연구 결과 이런 걸 나오면 그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간의 욕구 욕망을 반드시 찾아내는 어떤 습관을 들이세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이들 기업의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기업이 인종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활동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로 측정하였다. 말로 기업별 인종 간 갈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5년간 인종 차이에서 비롯한 갈등 사례를 보여주는 사료를 살펴보았다. 그러니까 여러 인종적 차이가 기업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인종 간의 갈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자, 봅시다.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은 어때요? 줄어들었죠. 그죠? 즉,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은 줄었습니다. 반비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다수 인종의 어떤 문화를 소수가 획일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걸 해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인종 간의 갈등의 어떤 사례 건수가 증가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도표나 그래프를 보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 X축, Y축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기업이 차이를 허용한다. 다문화 소수 인종에 대해 관용적이다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차이를 드러나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소수 인종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줄어들지.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실험이 어때요? 기업이에요. 기업.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어떤 차원이 아니라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돈을 버는 기업. 자, 그 다음에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을 했어요.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건 무엇을 뜻해요? 기업이 차이를 허용하지 않음이죠. 그죠? 소수 인종에 대한 배려가 적음을 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읽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읽지 말고 X축, Y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결국에는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활동의 수행 정도가 드러내지 않는 활동의 수행 정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집단의 어떤 동일성, 집단의 어떤 획일성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때? 인종 간의 갈등 사례 건수가 늘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수인종과 소수인종이 섞여 있잖아. 그러면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소수인종의 문화로 하겠어요? 다수인종의 문화로 하겠지. 그럼 다수인종의 문화를 소수인종에게 획일적으로 강제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인종 간의 갈등의 사례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실험은요, 기업이라는 어떤 이윤 창출을 하는 어떤 집단에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면 존중할수록 갈등은 줄어들고
문화를 획일화시키면 획일화실수록 갈등은 늘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인종 간의 차이죠. 인종의 차이죠. 페이지가 이렇게 한글이 안 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서 한글을 입력하면 한글로 다시 입력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차이는 무슨 차이죠? 인종의 차이입니다. 그죠? 갈등은 어떤 갈등인가요? 다수인종과 소수인종의 갈등이죠. 인종 간의 갈등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되죠? 인종 간의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이 줄어들고 반비례 관계에 있죠. 그죠? 획일화시키면 획일화질수록 갈등은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나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를 봅시다. 다에는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그 차이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본성에는 이와 반대되는 몇 가지 원리가 존재한다. 이 원리들로 인해 인간은 타인의 운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바라보는 즐거움 이외에는 얻는 것도 없어도 타인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연민이나 동정이 이런 종류의 원리다. 타인의 비참함을 목격하거나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 우리가 타인의 슬픔을 목격하고 슬픔을 느끼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굳이 예를 들어 입증할 필요도 조차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도덕적이거나 인간미가 풍부한 사람은 물론 무도한 악당이나 사회의 법률을 극렬하게 위반하는 사람도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이나 연민, 동정의 원리들을 타고나는 겁니다. 그죠? 연민이나 동정의 감정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이 느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타인이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들하고 어때요? 타인과 공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이 동일한 상황에 처해야 한다면 무엇을 느낄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자, 인간은 추측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공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고픈 경험을 했으니까 배고픈 사람이 느끼게 되었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이 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부자로 살았던 사람, 뭔가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빈곤,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통이 좀 둔할 겁니다. 오직 상상력을 통해서 안락한 상황에 있는 나의 감각은 그 형제가 준 고통을 결코 전달해 주지 않는다. 우리의 감각은 우리 자신을 넘어설 수 없고 또 넘어설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완전히 동일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이는 무엇에 대한 차이예요? 감각의 차이네요. 감각의 차이. 내가 느끼는 감각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못 느껴요. 왜? 나는 여러분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은 제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공감에 도달할 수 있죠. 왜 그렇죠? 연민이나 동정 혹은 추측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 처한다면 우리의 느낌이 어떨지 재현할 뿐이다. 우리의 상상력이 묘사하는 것은 타인이 감각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감각한 결과물일 뿐이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타인의 처지에 놓아보고 타인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다고 인식한다. 결국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상황을 추측하고 그 결과 우리는 뭐가 돼요? 연민과 동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상상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달라지는 어떤 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죠? 아니면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또 우리는 공감에 도달할 수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몸으로 들어가며 어느 정도 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타인의 감각에 대해 어떤 관념을 형성하고 그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타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 어떤 고통을 겪거나 고난에 처하는 일은 매우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므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관념이 생생하거나 희미한 정도에 비례하여 타인과 유사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상상을 통해 고통받는 자의 처지를 바꿔봄으로써 타인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거나 감정이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타인의 비참함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의 원천이 된다는 점은 여러 분명한 관찰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동정이나 연민은 타인의 슬픔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반면,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동정이나 연민과 동정을 타인의 슬픔에 대해 동료로서 가지는 감정이라고 요 개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죠? 공감은 타인이 느끼는 모든 감정에 대해 우리가 동료로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인간은 공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갈등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결국에는 이 글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감각의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상력을 통해서 공감, 연민, 동정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네요. 그죠? 결국 이런 맥락의 어떤 이야기가 지금 다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는요, 감각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감각의 차이를 그냥 너랑 나랑은 달라 하고 하면 그게 갈등으로 이어져. 그렇지만 이게 나의 어떤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어때요? 공감과 연민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나다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가나다의 핵심을 비교 분석하라. 결국에는 차이와 갈등, 제가 해설지를 잠깐 띄워놨는데 해설지에 넣어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각각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대략 한 40에서 50쪽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요. 해설지를 만드는데 요거는 따로 지금 조금 정리 정돈을 해서 출판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한번 표를 이 문제는 표를 안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 있네요. 자, 논제에 이렇게 차이, 갈등이 나왔죠. 그러면 차이와 갈등이 나타나는 어떤 관계, 그 원인, 의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 표를 잠깐 그려보면요. 일단 차이, 그죠? 갈등, 차이와 갈등의 어떤 관계, 그것의 어떤 원인 혹은 의미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요. 일단 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거죠? 좀 줄일까요? 좀 크니까. 가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가제심은 클레와 칸딘스키에 의한 어떤 선호도의 차이죠. 그죠? 선호도의 차이가 점수의 차이로 나타나니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에서 차이는 선호도의 차이입니다. 선호도의 차이가 어때? 갈등으로 연결될 어떤 개연성이 있죠. 그죠? 지우겠습니다. 선호도의 차이가 갈등으로 연결될 어떤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죠? 차이와 갈등은 어떤 관계에 있죠? 차이가 명료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갈등이 증가하죠. 비례관계에 있네요. 그죠? 비례관계.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요. 논제에 어떤 말이 들어있으면 그 개념이 들어있으면 그 개념을 중심으로 제시문을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비례관계 있죠. 그죠?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원인은 어디에 있죠? 인간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죠? 인간은 뭔가 무리지으려는 어떤 소속감, 그죠? 어떤 집단성에 소속되려는 뭐 욕망이 있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그릴 때 꼭 제가 그린 것처럼 그리지 않더라도 어찌됐건 최대한 많이 표를 그려 놓아야 어떻게 되나요? 뭔가 쓸 말이 많이 생기죠. 그래야 와, 이 학생이 풍부하게 사고하네 이런 느낌이 나겠죠. 자, 차이와 갈등이 이렇게 비례관계에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명료하게 차이를 드러내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야, 너 끌레 집단이야. 너 깐딘스키를 좋아하는 집단이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두 다 동일한 사람인데 일부러 차이를 드러내는 어떤 표현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와 같은 어떤 실험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차이를 의식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차이를 드러내지 말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이력서에 출신 학교가 어디고, 그죠? 출신 학교가 어디고, 그리고 고등학교 어디 졸업했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만 보면 돼. 근데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저는 고대를 졸업했으니까 내가 이력서를 보면, 고대 출신이야? 눈이 한 번 더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부산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부산 출신이야? 부산 지역? 내 동네 출신이네? 현안하역은 지역 어때?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대등하게 볼 수 있는데, 가가 보여주는 건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막 끼리끼리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바퀴벌레의 쥐도 아니고 얼마나 천박해. 동물이라는 이름에 동물이라는 것을 그냥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 어찌됐건 나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읽으라고? 좀 폭넓게 다양하게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나에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차이죠? 아까 뭐 있지? 나에 나타나는 차이는 어떤 기업에 있어서 인종 간의 차이네요. 인종의 차이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갈등과 어떤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반비례 관계네요. 그죠? 요거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이기 때문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랑은 좀 다르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목적이야. 여기서 인종이냐 이런 것보다는 일을 잘하냐 못하냐가 훨씬 중요하고, 기업 오너의 어떤 마인드가 훨씬 중요하죠. 기업의 어떤 규범이나 규칙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는 인종 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어떤 기업에서는 인종 간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억압하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어때요? 회귀를 하는 순간, 즉 기업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활동,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집단끼리 단합돼 우리가 남이가 막 뭉치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 큰 대기업 들어가면 워크샵 같은 거,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3개월씩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세뇌가 돼요. 바보가 돼서 나와요. 참. 하여튼 예를 들어서 뭐 큰 기업에 뭐 삼성이나 LG를 다닌다 그러면 삼성맨의 어떤 자부심, 자부심, 뭔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제 상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예요? 어떤 동일화, 획일화하면 갈등이 증대되네요. 그죠? 오히려 차이를 존중하면 갈등이 줄어든다. 차이를 존중 혹은 인정하면 갈등이 줄어드네요. 그죠? 이런 형태의 어떤 논의를 펴고 있다. 자, 다를 보겠습니다. 다는 어떤 차이죠? 감각의 차이입니다. 이 감각의 차이가 어떻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죠.
감각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인간은 어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만약에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이 갈등을 어때? 없앨 수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좀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감각의 차이가 그냥 차이 그대로 있다면, 그래서 요거는 어때? 상황에 따르다. 다릅니다. 요건 세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모. 꼭 비례 반비례가 아니라 세모다. 그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상력의 능력 때문입니다. 공감, 상상력, 추론의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타인 혹은 타자에 대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죠? 다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라든지 어떤 공통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를 구성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차이로 인한 어떤 갈등이 점점 줄어들겠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는 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가나다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쓰면 가나다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면 가나다에서 등장하는 차이는 선호도의 차이와 인종의 차이와 감각의 차이다. 가에서 나타나는 선호도의 차이는 어떤 거고, 뭐 인종의 차이는 뭐고, 나에서는 감각의 차이가 이것다. 이것이 갈등과 어떻게 연결되는데 그 둘 사이는 어떤 관계를 띠는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세로로. 그렇게 될 때는 가에 나타나는 어떤 차이는 선호도의 차이고 이 선호도의 차이가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인다. 따라서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는데 그 원인은 뭐고 그 의미는 뭐다. 이와 달리 나에는 인종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세로로도 읽을 수 있겠죠. 이렇게 세로로 읽을 때는 약간 요약의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끝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정돈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예시답을 하나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 있네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차이와 갈등의 관점에서 각각의 제시문을 분석하면 가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선호도의 차이다. 실험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선호도가 크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는 인종적 차이를 드러낼 때 갈등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곤 통계다. 이 통계는 다양한 인종의 직원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낸 것으로 기업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활동이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에서는 인간은 나와 타인간의 감각적 경험의 차이가 있지만 인간은 상상력을 통해서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서로 공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공감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제시문은 차이가 일어나는 범주가 다른데 가는 사고방식이나 정서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와 다르게 나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인종, 문화의 차이를 보여준다. 나는 공통적으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 물론 다의 경우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감각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상상력과 공감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나와 다르다. 가와 나의 차이가 근원적이라면 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가능성을 인간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갈등을 중심으로 보면 나의 사례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공적인 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인종적 차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가는 겉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작가에 대한 선호도일 뿐인데 인위적으로 선호도를 알게 함으로써 갈등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는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가에서처럼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차이는 숨기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는 우리가 어떤 집단과 공감을 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속한 집단과 공감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지만
내가 속하지 않은 집단과 공감한다면 갈등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대략 요거는 제가 썼네요. 어떤 차이와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쓰면 다 타당한 어떤 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할 때 이번 설명을 하고 실제로 학교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대학에 어떤 것을 의도했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 주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70강 긴글 4번째 강의 연세대 1번 문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